네, 1월 9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 급격한 반등을 해주면서 무려 47,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내는 그런 동력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뉘앙스를 풍기자라면 승인은 기정사실화된 모습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0일 이제 하루 남았죠. 하루 이틀 시차가 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기대감이 최고조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주변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뭔가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비트코인을 한순간에 47,000달러 돌파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반등 모멘텀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주간 차트거든요. 이번에 주간 종가가 92주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3월 이후에 지금 주간 최고가, 의미 있죠. 44,000달러 중반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는데, 이게 지금 92주 최고가. 그런데 그 직후에 종가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 주간 캔들이 시작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모멘텀을 선보여 준 것이고, 우리가 이걸 짚어봤던 건데, 주간 차트에서 50주 이동평균이 200주 이동평균을 뚫어내는 역사상,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급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루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역사적으로 골든크로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급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간 차트에서 처음 발생하는 일,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200주 이동평균을 뚫었다라는 거거든요. 200주 비트코인의 역사에 있어서 15년 역사를 통틀어서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벌일 때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강세 랠리를 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 위에 무조건 강세 랠리의 전제 조건, 기본 1차 조건은 200주 이동평균 위에 무조건 자리해야 한다,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50주 단순 이동평균이 50주 이동평균이 뚫었다라는 거는 단기 이동평균의 어떤 급반등 가능성, 단기적인 흐름의 급등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는데, 이런 흐름이 포착되자마자 정말 24시간도 안 돼서 비트코인이 47,000달러를 향해서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런 거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 딱 시그널이 등장해 줬는데,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최고조, 이런 이슈적인 포인트,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과 이슈적인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급반등이 나와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가 담백하게 분석을 한 건 이렇죠. 44,7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49,100달러 이후에 52,0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47,000달러를 일시 돌파해냈고, 지금 그 구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에 4만 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37,900달러까지 하락폭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48,000달러에서 52,000달러 정도까지는 일단 급등이 나와줄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상황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건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달러 부근이라는 게 사실 이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어서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 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재료가 등장을 해줬을 때 단기적으로는 5만 달러 전후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은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중기 박스권을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의미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 저항선으로 3개 구간을 제시를 했는데, 이 48,500달러가 피보나치 618 구간, 5만 달러는 심리적인 저항선, 6만 달러는 이 범위의 고점, 이 로컬 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6만 달러까지만 좀 가져도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전고 돌파 시도가 될 거기 때문에 꽤 의미가 클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 44,000달러 채널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이 4일 연속 리테스트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급반등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연고점 경신에 온 걸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만 잘 유지되고, 다시 말해서 현물 ETF 승인 이슈만 잘 정리가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간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은 ETF 승인 가능성 속에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다음 목표는 48,000달러에서 51,000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입장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매도할 거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빠지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5만 달러 돌파 시도가 현실화 된다라면 그때 매도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이나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맥락이 담긴 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승인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굉장히 강조시킨 것. 사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47,000달러 랠리가 가능했던 건데, 지금 ETF 신청 기관들이 S1 수정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신청서, 이 수정본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이제 ETF 운용 수수료가 적시가 돼 있고, 수수료 상황을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이미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구나. 무슨 경쟁? 수수료 경쟁. 고객들을 싸게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수료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0.3%, 피델리티가 0.39, 바네크가 0.25, 비트와이스가 0.24, 프랭클린 템플턴 0.29. 재밌는 게 지금 그레이스케일이죠. 이게 그나마 1.5가 낮춰진 거예요. 기존의 2%에서 1.5%로 낮춘 거예요. 근데 워낙 이 거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얘들은 이 체력 싸움, 물량 싸움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영역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거물급이지만 전체 금융 자본시장 전반을 놓고 봤을 때, 특히 레거시 금융권들의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좀 몸집이 체급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을 꼽는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이 빡쳐서 SAC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았다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SAC가 패소하고 법원에서 SAC는 현물과 선물의 차이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막 이런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오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이 수수료 이슈만 놓고 봐도 야, 간단치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에릭 발추나스는 지금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ETF 수수료 경쟁은 사실 뭐 흔한 일이다. ETF의 규모가 커지고 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발행사는 수탁사와 맞서게 되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빡치면은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밀당을 한다라는 뭐 이런 게 상당히 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 제라시 ETF 스토어 CEO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SEC는 증권 신고서 S1과 관련해서 이 추가 의견서를 냈는데 이게 사소하고 세부적인 뭐 그냥 사항을 다룬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추가적인 의견서가 제출됐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 디테일한 거 좀 다루는 거고, 이게 잠재적인 ETF 승인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인될 것이다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가 요 멘트를 한 거는 지금 약간 SEC가 의도적으로 승인을 지연시킬 가능성, 이런 멘트가 지금 나와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SEC 위원장이 오케이를 하더라도 5인 위원회 구성원들 5명이 이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는 SEC 위원장의 독주를 막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에릭 발추나스가 하는 얘기가 5인 위원회 승인 지연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SEC 위원장이 지금까지 ETF 심사 과정 전반을 감독을 했고 SEC 직원들은 비트코인 ETF 신청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ETF는 사실상 승인 수순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SEC 직원들이 10개 넘는 신청기관들과 미팅을 한 시간으로만 따져봐도 수천 시간이 될 텐데 그게 거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거부를 할 거였으면 진작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어느 정도의 의견을 쳤을 텐데 지금 그게 최종 단계까지 와버리고 수수료까지 지금 세팅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ETF 전문가들도 승인 지금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더 무르익게 만드는 거는 이제 시드머니에 대한 얘기가 시드 자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더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블랙록이 매집했다 1000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흘러나왔던 건데 바네크 같은 경우에도 ETF 시드 자금 7250만 달러를 투입을 했다. 그래서 1월 5일에 1640 BTC를 매입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네크가 직접 우리 요만큼 샀지롱이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지금 크립토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집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승인 시그널을 받았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게 승인 첫 주에 ETF 첫 주에 20억 달러 투자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입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액수 자체가 지금 되게 크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ETF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ETF와 관련된 기록들을 다 죄다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첫 주 거래량, 자금 투입 규모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기존의 기록을 다 깰 수 있다. 요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하는 기존의 월가 돈귀신들, 레거시 금융기관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암호화폐 헤지 펀드죠. 지금 비트와이즈 현물 ETF 승인이 결정되면 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뭐 벌써 헤지 펀드들은 이미 사전에 뭔가 세팅을 다 해놨겠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 비트와이즈 ETF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 중에 하나가 ETF 2억 달러 투자자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판테라 캐피탈 암호화폐 헤지 펀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구나. 이미 뭐 짝꿍 찾기 나선 거고 짝꿍 다 잡아가지고 어디다 돈 넣을지 이런 것까지 세팅이 다 된 상황.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밤사이에 쌓이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냥 비트코인 47,000달러 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뭔가 체감되는 수준까지 극대화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CNBC까지 나섰다라는 것도 재미있죠. 지금 1월 10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거다. ETF 거래는 이르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러니까 승인 이후 하루 이틀 뒤에 시작 가능하다라고까지 CNBC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여론몰이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투톱 체제는 블룸버그와 폭스 비즈니스였죠. 그래서 1월 10일 승인 가능성이 90% 이거에 대한 방점을 찍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고 지난해 비트코인이 15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런 노력들이 이런 여론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CNBC까지 뛰어들어서 막판에 지금 올라타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름 월가에서 방귀 좀 낀다라는 레거시 미디어 3인방이 1월 10일 승인에 지금 방점을 찍고 CNBC는 우리가 좀 늦었으니까 좀 한 발 더 나갈게 라는 차원에서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ETF 거래가 시작될 수가 있다. 아마 이거는 승인 받게 되는 기관들이 동시에 다 시작할지 아니면 일부만 할지는 몰라요. 아직 전체가 거래 시작까지 준비가 안 됐을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봐야겠지만 어쨌든 준비가 된 곳은 이를테면 블랙록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준비 세팅 끝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아마
시작을 바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누가 먼저 시장에 들어오느냐도 거래를 시작하느냐도 중요한 게 이게 초기 자금 유입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냐 그런 이슈로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또 바라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한 약간 살얼음판의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내러티브가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XRP 홀더들한테는 거의 뭐 약간 뭐랄까 나쁜 놈이죠. 퇴임 하루 전에 리플 상대로 소송 내고 바로 다음날 톡낀 아주 골 때리는 인물인데 그리고 나서 암호화폐 헤지펀드 회장으로 또 정관이후도 가고 지금은 무슨 암호화폐 전도사처럼 막 여기저기 나서면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신기술을 채택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사람이 지금 CNBC에 나가가지고 비트코인 ETF 승인은 사실상 기정사실 수준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승인은 불가피하다. 더 이상 결정할 내용도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SEC의 의사결정 체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는 얘기다 보니까 이미 끝났구나. 사실상 끝났구나 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멘트인 건데 아무튼 뭐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